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김희욱입니다. 앞에서 얘기하신 예측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요거를 랜덤워크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 금요일 제가 이 자리에서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외쳤었기 때문에 저는 주말에 좀 속쓰린 그런 휴일을 보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제가 미국 증시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우리 코스피 증시와의 이 시차와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일단 오늘 미국의 마감 브리핑 더하기 이번 주 주간 전망 보시고요. 다음에 외국인 이런 매도 공세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그 이면에는 어떤 팩트와 재료들이 들어있는지까지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기로 하고요. 향후 대책까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로이터 통신 함께 보시죠. 자,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와닿지 않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주변에서 왜 막 알아듣지 못하는 헛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영어하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야말로 오늘 로이터 통신의 이 주간 전망은 영어 자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아무튼 우리가 토요일로 쉬고 있었던 미국의 지난 금요일장에 5년 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또 한 거래일 추가 상승을 보탰다고 자랑삼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난 금요일 나이스에서는 무려 350개의 종목이 신고가를 경신했다. 그리고 증시의 선행지표로 널리 인식되는 다우 운송지수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 FOMC가 예정돼 있는데, 올해 첫 통화정책회의니까 연준의 현행 양적 완화 기조가 올해 유지가 잘 될 것이라는 이 확신을 투자자들은 얻고 싶어 할 것이라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금요일은 고용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인데, 여기서 고용 증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시장은요, 연준 양적 완화가 좀 흔들릴 수 있는 실업률은 가급적이면 좀 많이 안 내려가면서도 대신에 고용 증가는 일정 강도 이상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간 전망 보셨는데 우리 입장에 크게 와닿는 내용은 사실 없다고 보고요. 그냥 경제지표 정도 두 가지만 보면 된다는 설명인데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지난주 매도세에 어떤 배경이 들어있는지 하나씩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런 재료들이 우리 시장에서 과연 몇 퍼센트 정도 소화되어 있는지, 앞으로 얼만큼의 더 매도세가 이어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먼저 월스트리트저널 코리아 리얼타임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경제국이라는 점에서 저렇게 대한민국 상사 주식회사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고요. 그동안 여러 국내외 전문가들이 원화 강세 그리고 환율 하락이 어떤 직접적인 매출 혹은 실적에 영향을 줄지 그냥 서로 설왕설래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삼성, LG 등 주력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향후 원화 강세로 인한 매출 감소를 완전히 상쇄할 만한 모멘텀이 당장은 보이지가 않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차익 실현을 할 단기 고점이다. 이런 이 외국인 컨센서스에 따라서 지난주 관련 수출주 그리고 대형주들이 대규모 차익 실현 매도세에 시달렸다는 설명입니다. 기분은 좋지 않지만 또 틀린 내용은 없어요. 또 다른 분석 하나를 보시죠. 보통 우리나라와 중국 관련주 바스켓으로 묶어서 외국인들이 투자에 참고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주중 국제 뉴스 보셨겠지만 IMF에서 올 2013년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 이 중에서 성장 전망치를 지난 예상치보다 하향을 했고, 그 이유로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률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중국도 이날 증시가 하락으로 반응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선진국 수출 비중이 높은 동아시아 제조업 관련주들의 매도세가 연결됐다는 설명입니다. 근데 종목명으로는 우리나라 기업이 제일 선두에 나와 있는 게 좀 그러네요. 바로 LG 생활건강, 그 다음은 유니레버 인도법인, 다음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무역상사 등이 대형 외국계 운용사들의 된서리를 맞았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 저렇게 대승적인 이유에 따라서 떨어졌다. 그렇다면 당장 들어올릴 만한 모멘텀은 조금 힘들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다른 비슷한 기업들도 여기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엔저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일본 신문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저런 이 가미가제식 엔화 양적 완화 이 기조가 이어질지 니혼게이저의 신문입니다. 주말에 폐막한 다보스 포럼에서 최근 일본 정부의 엔화 약세를 염두에 둔 무제한 양적 완화에 대해서 각국 경제 수장들이
비판을 가했는데, 심지어 뭐 IMF 나가르드 총재도 이거 좀 대단히 잘못된 행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일본의 아마리 아키라 재정경제부상은 여기에 정면으로 반박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를 하기보다 사실상 잘했다, 이런 식의 논조인데요. 일단 그 명분은 바로 일본의 양적 완화는 엔화 가치 하락에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일본 내수 경제의 이 인플레이션율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서 너무 낮아왔었다, 그동안. 그래서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서 일본 중앙은행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기존 1%에서 2%로 상향한 것이고, 오히려 그 전 일본의 인플레이션율이 거의 뭐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서 민폐 수준이었다면은, 이번에 오히려 이렇게 세계 표준에 맞추기 위해서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2%로 상향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뻔한 양적 완화라는 통화 정책, 그리고 주력 사업 정부 지원이라는 재정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건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정면으로 대응했다는 내용이고요. 지난 5년간의 요 그래프 보시니까요, 각국 통화 가치의 흐름 보시면은 우리나라 원화가 제일 많이 떨어졌고 엔화가 제일 많이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누르려면은 당연히 여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좀 약간 시소 타기 식의 시장 동향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일본의 이 같은 극단적인 극우 정책, 양적 완화 정책 언제까지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해야 되느냐. 일본 내부에 한번 민심을 들어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니혼게이자이 신문과 도쿄TV가 공동으로 실시한 지난 주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68%로 아베 내각 출범 이후 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반의 반도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일본에서 지지율이 저 정도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대대적인 양적 완화와 최근 일본 증시 강세를 일본 국민들은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다, 이런 민심이 확인됐고요. 이에 따라서 올 여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에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들의 비율이 42%, 반대로 연합신당에 투표하겠다는 사람 12%, 그리고 민주당 8%로 나타나서 최근 아베 내각의 극단적인 경기부양책은 일본 내부에서 강력한 지지를 확보했고, 여름에도 이렇게 표를 몰아주고 한동안은 계속 끌고 갈 정치적 명분이, 지지 세력이 마련됐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또 북한에서 갑자기 주말에 이상한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워싱턴 포스트 보시죠. 제목에 북한 강경 발언에 한반도 긴장 고조. 이것도 역시 뭐 갑자기 일요일날 나왔다기보다는 뭐 지난주부터 계속 그 핵실험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역시 외국인 투심에 조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요, 일본이 어제 일요일날 2기의 위성 로켓을 발사했다네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나로호 발사 예정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미사일 쏜 거 왜 우리만 갖고 그러느냐, 이렇게 물타기로 어디까지 나가냐 하면은요, 핵도 미국이랑 선진국은 갖고 있는데 왜 우리는 가지면 안 된다는 거냐, 이렇게 지금 각을 세우고 나섰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앞에서 보신 이 해외에서 보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지난 금요일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얼만큼이 과연 반영돼 있을까요? MSCI 한국지수 통해서 오늘 국내 외국인 투심 과연 얼만큼 또 매도세에 나설 것인지 한번 보시죠. 일단 금요일과 월요일 결과는 항상 좀 후반영하는, 후행하는 차원이 있고요. 1.98% 마이너스는 좀 큰 폭으로 보이지만 미증시하고 좀 역동조화, 더하기 우리 증시 금요일장 급락을 후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MSCI 한국지수는요 60선이 상당히 중요한 이 레벨입니다. 근데 60선을 넘으면 뭐 저항도 이렇게 있고, 또 60선을 내려가면 그 밑으로는 이렇게 사실 지지가 거의 없는 상태까지 내려가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59.78은요 외국인 기조는 한동안 2000선 넘을 것으로 보고 있지 않고, 또 그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조금 더 오를 것으로 외국인들은 일단 한국 보유 비중을 유지를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고 밑으로 본다. 하지만 이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지금 거의 외국인 매도세는 중반 이상을 넘어서 한 5교시, 6교시까지는 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저는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미욱이었습니다.